자, 이번에는 국제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멜기용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배신, 그러니까 돈이면 배신도 불사하는 그 모습, 어제도 지적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터키, 트럼프의 배신당한 시리아 크루즈족 공격 개시입니다. 걱정하던 상황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크루즈족은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IS 격퇴에 굉장히 적극도 나섰거든요.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호평하면서 띄웠습니다. 크루즈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쪽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있는데 철수한다고 한 거예요.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루즈족을 누군가 공격하지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자 터키 바로 움직입니다. 지금. 크루즈족 공격하겠다고. 미군 철수설은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 총동원령 내린 크루즈족. 미국을 못 믿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중재 요청. 그러니까 크루즈족이 또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군용 트럭들 보이죠? 이 모습까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걱정합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시죠. 혈맹도 미국 믿지 말라. 미국 시리아 철수 남의 일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돈 많이 썼다. 크루드 배신하자. 전문가들 이거 미군 나가 있는 전 세계 이거 이러지라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 아니라는 법 없다. 이렇게 문성이 나오는데 특히요. 이스라엘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으로 알려 있잖아요. 미국 정치인들은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칼은 등 뒤에 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외교가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Well, we've been in Syria for a long time, and it was supposed to be a very short hit and a hit on ISIS, but it didn't work out that way. They never left. Arkadaşlar tabii bu harekatla ilgili çalışmalarımız hepinizin bildiği gibi devam etmekte, intikaller sürmekte, hazırlıklar sürmekte ve bunları da biz komutan arkadaşlarımızla beraber yakinen. في حال حصول أي عمليات عسكرية تركية وكما قلت سوف نعمل على حماية أنفسنا و 자, 이렇게 되면은요. 우방국끼리, 혈맹끼리 미국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렇게 벌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윤영권 대표님. 그렇죠. 예. 쿠르드족이 미국하고 손잡고 IS 극단적인 테러 단체 그 선멸에 나서서 뭐 몇만 명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렇죠. 쿠르드족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맹방 이스라엘도 지금 그 못 믿겠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옛날에 에치슨 라인이 생각납니다. 6.25 때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한반도 밑에다 거가지고 6.25 도발에 그 하나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쿠르드족한테 철수하는 걸 이걸 봐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국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진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 안보를 다시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조차도 걱정을 한다 얘기인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돈 때문에 배신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돈만 보장이 된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렇다면 지용화 평론가님.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어떤 돈과 관련된 뭐를 좀 준비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회의에 참석도 하셨지만 문 대통령의 그 유엔 참석이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됐던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면은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무기 사주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서로 경제협력 이런 선물을 줬을 때 아마 그런 일정들 또 잡혀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라든지 예. 또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유경환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비슷한 예. 이야기인데요. 예.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본인에게 무슨 원칙이 있는가? 예. 돈밖에 없다. 돈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내지는 어떤 뭐 무역 수지 이런 거 관련돼서 예.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 언제든지 그 칼을 예. 대한민국에 돌릴 수 있다.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크루드가 얼마나 불쌍한가. 반대로 우리도 이제 크루드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에서 예. 생존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국가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예. 그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글날이었죠? 그러나 거리에는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회죠.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한글날도 둘로 갈렸다.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여의도에서는 조국 지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생결단 각오로 조, 뻔뻔함의 분통, 뭐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뭐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하라 이런 외침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사 참 소개해드리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 자꾸만 소개해드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어제 있었던 현상이니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예, 여기 뭐 이렇게 기사 보시면 뭐 광화문선 보수주도 대규모 2차 집회, 여의도 집회에서는 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 그리고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경축식은 안 가고 이제 합류했다. 뭐 근데 뭐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장미 변호사. 네.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서로 중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됩니다. 뭐 서초동 집회, 뭐 광화문 집회 모두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다만 예. 진영의 논리로 희석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서로 자제하고 이제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그 방향성에 맞게 또 예. 조국 수사 지켜보면서 의견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한 달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업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 건데요.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5일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무협상이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AI 화가입니다. 수면 위와 아래, 하나는 사람이, 하나는 AI가 그린 건데요. 인간과 AI가 함께 완성한 국내 첫 작품입니다. 해외에선 벌써 AI 작품이 고가에 팔리고 있죠. 지난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AI 화가가 그린 초상화의 낙찰가는 약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혼이 없는 AI를 예술가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첫 설입니다. 늦더위에 가을이 맞나 싶었던 날이 지나자 이젠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관령엔 첫 서리가 내렸고 지리산 탐방로엔 고드름이, 설악산에선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올해 첫 얼음은 작년보다 이틀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한편 낮 동안엔 따뜻한 볕에 기온이 많이 오르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